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들 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요즘 육아맘들 정말 다들 너무 힘드시죠? 코로나 시기 한가운데 저도 아이들과 집안에만 갇혀 지내며 정신이 반쯤 나간 적도 있었어요. 처음엔 하루 이틀이겠지 했는데 그게 한 달, 두 달로.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길어지니까 몸도 마음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 시절엔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집안에서 아이들 울음소리, 짜증 싸움, 소리 들으면서 사는 게 진짜 감옥 같았거든요. 제가 집에서 혼자서 그걸 다 감당하고 있을 때 누가 도와주기는커녕 더 힘들게 굴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솔직히 내 자식 내가 키우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당연하다는 말이 무기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와중에 시누이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었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쉽게 넘기기엔 너무 상처가 컸고요. 하지만 얼마 전 드디어 그 시누에게 속이 뻥 뚫리는 복수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써보려고 해요. 아이 키우느라 마음이 찢어지는 맘들, 제 이야기 보시고 속이라도 좀 풀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남편과 7년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서로 오래 알고 지낸 만큼 믿음도 깊었고 정도 많았죠. 결혼하고 나서는 바로 아이를 가지기로 했기 때문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경력이고 뭐고 다 내려놓는 게 아쉽긴 했지만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 모든 게 다 이해되더군요. 제가 시집온 집은 홀어머니의 누나 하나 있는 집이었어요. 처음에는 딸 가진 집이겠구나, 의지가 되겠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천만의 말씀이었죠. 어머님은 겉보기엔 굉장히 신세대 스타일이에요. 친구분들과 카페에서 모임도 자주 하시고 요가니 필라테스니 운동도 꾸준히 다니시고요. 자식에게 집착하거나 간섭하는 스타일은 전혀 아니신데 그게 또 한편으론 무심함으로 다가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여유로운 삶이 가능한 건 사실 돌아가신 아버님이 꽤 넉넉한 재산을 남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머님께서 경제활동을 안 하시고도 불편함 없이 사시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아직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집도 어머님 명의이고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비싼 동네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신우가 살고 있는 아파트 역시 어머님 명의라고 들었는데 거긴 수도권 신도시 중에서도 집값이 급등한 동네예요. 그러니 지금 어머님 소유의 두 채의 집만 해도 얼마나 큰 재산이 되겠어요. 솔직히 그런 상황을 보면 나중에 혹시 하는 마음이 스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아버님은 젊었을 때 꽤 사업 수완이 좋으셨다고 해요. 저도 정확한 내막까지는 모르지만 지인들 사이에선 젊은 시절에 손대는 사업마다 대박났다는 소문이 돌았고 남편도 아버지가 젊은 시절 성공한 자수성가형 사업가였다고 늘 자랑스럽게 얘기했거든요. 그 덕분인지 어머님도 지금껏 한 번도 돈 문제로 곤란해하신 적이 없었고요. 남편은 본인의 뜻대로 국내 대학을 나와서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저랑 만날 때도 이미 사회생활을 23년 한 상태였죠. 그런데 신우는 달랐어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거기서 대학교를 마쳤어요. 미국 학비 정말 장난 아니잖아요. 생활비며 기숙사비, 등록금까지 정말 돈이 없으면 꿈도 꾸지 못할 길이잖아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땐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딸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부럽다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렇게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마친 신우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곧장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얼마 전에는 꽤 괜찮은 조건의 남성과 결혼까지 했어요. 어머님이 주신 신도시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고요. 겉보기엔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죠. 저는 신우를 처음 만났을 때 딱 든 생각이 있어요. 말을 참 시원하게 하네. 말투가 굉장히 빠르고 목소리도 큰 편이었고 말하는 내용도 굉장히 확신에 찬 느낌이었거든요. 처음엔 그게 외국 생활을 오래 했으니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외국에서 지내면 자기 주장이 또렷해지고 말하는 방식도 달라진다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내가 너무 소심해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겠다. 나랑 스타일이 다른 거지 나쁜 건 아니야, 그렇게 넘기려고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느꼈어요. 이건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니구나. 이건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거구나. 신우는요, 어떤 주제든 자기 기준에서 단정 짓고 답을 내려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하고 그냥 여자들끼리 흔히 나누는 일상적인 수다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꺼내면 신우는 그걸 그냥 넘기질 않아요. 그건 내 친구가 멍청한 거야. 그럴 땐 이렇게 했어야지. 왜 그렇게 바보같이 행동해? 이런 식으로 확신에 찬 판결문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처음엔 좀 직설적인 애 정도였지만 반복될수록 점점 더 듣기 거북해지더라고요. 게다가 아이 이야기까지 그렇게 접근하니까 진짜 화가 났어요. 제가 우리 애가 어린이집에서 친구랑 장난치다 다쳤대요 하면 신우는 꼭 이렇게 말해요. 그럴 땐 엄마가 가서 원장 만나고 선생님하고도 이야기 확실하게 해야지.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엄마 자격이 있다고 해? 그때마다 정말 속에서 울컥울컥 올라오는 걸 간신히 눌러야 했어요.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 봐서 판단하고 무조건 따지기보다 아이 마음 먼저 살피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신우는 모든 걸 정답 있는 문제처럼 대하고 자기가 내놓은 해답 외에는 전부 오답이라며 무시해버리는 사람이더라고요. 무슨 자기가 솔로몬이라도 되는 줄 아는 건지 세상 모든 상황에 자기 나름의 정의를 들이대며 단호하게 잘라 말하는 그 모습 솔직히 재수 없었어요. 네, 인정할게요. 진심으로 너무 재수 없었어요. 신우는 말하는 태도도 그렇지만 눈치 없는 행동까지 일품이었어요.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타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기 위주로만 행동하는 데에는 일종의 재능이 있는 것 같았어요. 사실 평소에도 자잘한 눈치 없음은 많았죠. 자기 자랑을 밥 먹듯이 한다거나 민감한 상황에서도 뻔뻔하게 말하는 스타일이라서 아휴, 또 시작이네 하면서 속으로 몇 번이고 넘겼어요. 근데요, 제가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땐 정말 신우의 존재가 저에게 공포처럼 느껴졌던 시기였거든요.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가진 저는 회사도 그만두고 첫째를 품에 안은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첫째가 유독 예민한 아이였어요. 수면 습관이 너무 까다로워서 밤낮 가릴 것 없이 재우는 데에만 1시간, 2시간씩 걸리는 일이 허다했죠. 낮잠 땐 특히 더 예민했어요. 조금만 바스락거려도 눈이 번쩍 떠지고 깨고 나면 울음으로 시작해 울음으로 끝나는 하루가 되어버렸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긴장하며 살다 보니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낯설 정도였어요. 김이며 주근깨며 무너진 피부에 쑥 꺼진 눈 밑 머리는 감을 틈도 없이 산발로 엉켜있고 옷은 항상 아기 토사물이나 우유 자국이 묻어있었죠. 정말이지 내가 누구였더라 싶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희 언니가 물려준 스윙기 하나가 유일한 구세주였어요. 애가 울다 지쳐 겨우 잠들면 그 스윙기에 살며시 눕히고 숨죽이며 살았죠. 그거 없었으면 진심으로 제 허리나 다리 어디든 관절 하나쯤은 망가졌을 거예요. 첫째는 저녁 8시면 잠드는 아이였어요. 밤에 한두 번 깨서 젖을 물리긴 했지만 그래도 밤잠은 낮잠보다 훨씬 안정적이어서 그 시간만큼은 저에게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구간이었어요. 남편도 퇴근하고 와서 밥 먹고 저도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소중한 구시즈음이었죠. 그런데 그 시간 정말 마법처럼 누군가 현관벨을 누르곤 했습니다. 띵동. 저는 속으로 설마하며 문을 열면 거기엔 해맑게 웃는 신우 부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우는 꼭 이렇게 외쳤죠. 서프라이즈. 그 순간 정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자동 반사처럼 터졌고요. 그걸 들은 신우는 어머, 아직 안 잤어? 하며 웃으며 들어왔고 그 뒤로 저는 또다시 아이를 안고 흔들고 달래며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게다가 신우는 단순히 인사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어머님과 함께 거실에 앉아서 목소리를 점점 높이며 수다를 떨기 시작했어요. 그 톤이 평소보다 높은 날이면 아이는 다시 칭얼대기 시작했고 결국 저는 거실불도 끄지 못한 채 아이 재우느라 방 안에서 눈물 섞인 한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아니, 서울 반대편 신도시에서 30분 넘게 차를 몰고 오는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놀러오는 것 아닌가요? 그걸 평일 밤 9시 반에 예고도 없이 그것도 갓난아이 있는 집에 찾아오는 건 정말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배려도 안 되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땐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눈치가 없는 걸까? 아니면 일부러 나를 괴롭히는 걸까? 신우는 늘 그랬어요. 우리 집에 들러 수다를 떨면 꼬박 한두 시간은 기본이었어요. 밤 9시 반에 벨을 누르고 들어와 10일시 넘도록 어머님과 티타임을 즐기고 자기들끼리 떠들고 웃고 떠들다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야 저는 다시 아이를 재우는 고된 전쟁을 시작해야 했어요. 문제는 아이가 한번 잠에서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두 시간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한참 놀다 깨서 흥분한 상태인 아이는 젖도 안 물고 안아도 칭얼대고 눕히면 기어나오고 결국 아이가 다시 스르르 잠이 드는 시간은 꼭 12시 아니면 그 이후였어요. 그 시간쯤엔 저도 진이 다 빠져 있었고 집안일이며 뭐며 전부 뒷전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게 단 한 번의 일이었다면 어쩌다 그런 날도 있지 하고 넘길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신우의 이런 깜짝 방문은 한 번이 아니었어요. 아이 낳기 전에도 갑작스러운 방문이 잦았지만 그래도 그땐 제가 혼자 감당하면 되는 일이었으니까 귀찮긴 해도 참자하며 넘겼죠. 그런데 갓난아이가 있는 집에 그것도 밤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그 태도는 진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신우는 자기 집처럼 편하게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해맑게 웃고 소파에 털썩 앉아 있었어요. 자기는 그냥 친정집이니까 편하게 오고 편하게 머물렀겠죠. 하지만 그 친정에 잠 못 자고 지친 며느리가 있다는 건 생각조차 안 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신우가 올 때마다 아이가 깨서 울고 보채고 그걸 안고 재우느라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분명히 봤을 텐데도 그걸 보고도 또 똑같이 행동한다는 게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설마 일부러 그러는 걸까? 그런 의심마저 들 정도였죠. 처음엔 그래 해맑은 성격이라 눈치가 없는 거겠지 하고 억지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반복되니까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더 속상한 건 따로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전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냥 그래도 네 신우가 예의는 있잖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고 남편은 누나가 아이도 없고 심심하니까 그런 거지. 엄마도 누나 오면 좋아하시잖아. 어떻게 오지 말라고 그래? 하며 저를 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누나한테 밤에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그게 어렵다면 벨이라도 누르지 말고 조용히 들어오고 목소리도 낮춰달라고 말해줘. 그 말이 그렇게 어려운 부탁인가요? 저희 집 초인종 옆엔 직접 쓴 아기가 자요. 똑똑 문구가 깔끔하게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택배 기사님, 음식 배달 라이더분들도 그걸 보고는 절대 벨을 누르지 않고 조용히 문을 노크해 주셨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메시지로 노크했습니다 하고 남겨주시기도 했죠. 그런데 신우는 그 문구를 못 본 건지 안 본 건지 여전히 힘차게 딩동 하고 초인종을 눌러댔고 그 소리에 아이는 어김없이 깨서 울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분명히 신우에게 제 말을 전했다는데 신우의 행동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나섰어요. 어느 날 조용히 신우에게 말했죠. 신우, 우리 아이가 너무 예민해서 밤에는 힘들어요. 앞으로는 주말 낮에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신우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기상천외했어요. 우린 주말엔 쉬기도 하고 놀러도 가야 하니까 평일 저녁에 친정 오는 거야. 평일에 일찍 올 수도 있지만 퇴근 시간엔 차가 막히잖아. 그래서 조금 늦는 거지.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이건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개념의 부재 그 이상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던 말들 신우는 귓등으로도 안 들었던 사람이에요. 아기가 자요. 벨 누르지 마세요 라는 문구가 붙어 있어도 자기는 당당하게 초인종을 누르고 활짝 웃으며 서프라이즈를 외쳤던 사람이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와 아이를 깨우고 시끄럽게 수다 떨고 자기 집처럼 누비다가 갔어요. 그게 수개월, 수년간 반복되면서 저는 신우의 방문 자체가 공포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오늘은 또 언제 오려나 혹시 지금 벨 누르지 않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하루가 긴장 속에 흘렀고 문소리만 나도 심장이 벌컥벌컥 뛰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신우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속 어딘가에선 진심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제 신우도 알게 될 거야. 남의 집에 밤에 찾아가는 게 얼마나 민폐였는지. 신우는 6개월 전 딸아이를 낳았어요. 시국이라 산후조리원도 못 가고 바로 집으로 퇴원했죠. 그때 어머님이 신우 집에 산후조리를 해주신다며 며칠쯤 싸들고 들어가셨고요. 그때부터 어머님이 저희 부부에게 신우가 먹고 싶대. 이 반찬 좀 해다 줘 하며 이런저런 요청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진 아직 남아있는 예의와 가족 의무감 때문에 저도 시키는 대로 움직였어요. 시장 봐서 준비하고 주말에 남편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신우 집에 가져다 주고 그랬는데 말이죠. 신우는 한 번도 고마워요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어요. 심지어 미소 한 번 없이 당연하다는 얼굴로 아, 여기 놔두세요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속에서 수년간 눌러왔던 감정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신우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안 됐을 무렵 어머님께서 얘가 반찬 먹고 싶다는데 좀 해줄 수 있겠니? 하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 아기도 어리고 어머님도 고생하니까 싶어 그날 하루 종일 장 보고 재료 손질하고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놨죠. 그런데 남편이 피곤해서 일찍 잠이 들고 아이들도 그날따라 금방 잠들었어요. 이럴 바엔 내가 그냥 다녀와야겠다 싶어서 밤 9시에 차를 몰고 신우네 집으로 출발했어요. 역시나 차는 막히지 않았고 길은 한산했고 어라? 기분이 묘하네? 하며 혼잣말도 했던 기억이 나요. 신우네 집에 도착했을 때
문 옆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더라고요. 아기가 자고 있어요. 벨 대신 노크해주세요. 순간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아니 누가 누구한테 벨을 누르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부탁해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그 말, 이제 본인 집 문 앞에 써붙여 놓았다는 게 참 아이러니했어요. 그 순간 손이 저절로 초인종 버튼을 향해 갔습니다. 딩동. 벨소리 진짜 컸어요. 진동이 울릴 정도였죠. 어휴, 이건 뭐 저희 집 벨보다 몇 배는 시끄럽더라고요. 그리고 몇 초 후 머리는 엉망이고 얼굴엔 피곤이 덕지덕지 붙은 신우가 벌컥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전 밝게 웃으며 외쳤죠. 서프라이즈. 신우 표정 정말 볼만했어요. 말도 잇지 못하고 눈만 동그래진 채 저를 보는데 정말 예전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아이는 이미 울고 있었고 방에서 어머님이 급히 아기를 안고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향해 말하셨죠. 어머, 얘야 낮에 오지 그랬니?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애기 깨우면 어떡하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낮엔 애들 챙기느라 시간이 없고요. 주말은 또 저희 가족이 쉬어야 하잖아요. 이 시간이 차도 안 막히고 딱 좋더라고요. 그 말 끝나고 어머님과 신우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저는 태연하게 반찬을 꺼내 식탁에 올려놓고 신우에게 앉으라고 하며 육아 수다를 아주 신나게 풀어놨죠. 정말이지 그날따라 제 목소리도 커졌던 것 같아요. 반찬 맛은 어땠는지, 애기가 밤중 수유 몇 번 하는지, 아기 피부가 어쩌고 기저귀 뭐 쓰는지, 그동안 신우가 나한테 했던 그 의견 넘치는 조언들, 그걸 전부 돌려주는 느낌으로 말이죠. 그리고 1시간쯤 있다가 그럼 이만 갈게요. 아기 잘 키우세요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는 길 내내 웃음이 났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짜 통쾌한 서프라이즈, 제가 해본 거였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께서 또 뭘 좀 사서 신우 집에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야 클릭 몇 번이면 택배로 바로 보낼 수 있고 굳이 몸을 움직일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저는 또 괜히 그때 그 느낌을 다시 한번 주고 싶어서 저희 집으로 먼저 주문한 뒤 물건을 챙겨 들고 밤에 신우 집으로 향했어요. 도착한 시간은 밤 9시 반쯤이었을 거예요. 시내 도로는 막힘없이 뻥 뚫려 있었고 그날따라 기분이 묘하게 상쾌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우 집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익숙한 행동을 반복했죠. 서프라이즈. 목소리는 한층 밝고 통통 튀게 전보다 더 해맑게 외쳤어요. 그런데 이번엔 반응이 확 달라졌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신우가 얼굴을 찡그린 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꼭 이 시간에 와야 돼? 그 소리를 듣고는 제 안에서 웃음이 싹 올라오더라고요. 주말엔 애들이랑 놀러 나가야 해서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 시간이 차도 안 막히고 딱 좋아서요. 제가 아주 순진하고 당연한 듯 말하자 신우는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서 저는 살짝 고개를 갸웃하며 생글생글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형님, 제 말이 정말 말이 안 돼요? 저도 알아요. 이런 얘기는 사실 정신 나간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죠. 근데 그 정신 나간 소리를 제가 지금 하고 있네요. 신우는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감지했는지 입을 꾹 다물고 말문이 막힌 눈치였어요. 그러고 있을 즈음 방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고 어머님이 불이 나게 아기를 안고 나오시면서 저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셨어요. 아휴, 낮에 오라고 했잖아. 왜 또 이 시간에 와서 애를 깨우니? 그래서 저는 똑같이 아주 해맑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낮에는 시간도 없고 이 시간이 너무 한산하고 좋아서요. 벨 누르기에도 너무 적당하더라고요. 크게 울리는 벨소리 아주 좋던데요. 어머님은 저를 째려보듯 보면서 지금 이게 말이 되냐며 애기 잘 시간인데 생각이 있는 거니? 하고 화를 내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꾹 눌러두었던 불덩이가 확 올라왔어요. 어머님, 저희 첫째 예민해서 밤잠 힘들던 시절 기억나시죠? 그때 신우가 이 시간마다 와서 애기 깨우고 저는 안 와서 재우느라 2-3시간을 씨름했는데 그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왜 이제는 저한테 화를 내세요? 그땐 형제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제가 하면 잘못이에요? 며느리는 고생을 하든 말든 괜찮고 딸은 힘들면 속상하세요?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 공기가 정지된 것처럼 적막해졌어요. 어머님은 약간 당황한 얼굴로 그래도 네가 이러면 안 되지 하시며 목소리를 낮추셨고 그 순간 저는 신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형님, 방금 어머님 말씀 잘 들으셨죠? 그런데요, 형님은 그보다 더한 짓을 저한테 너무 자주 하셨었어요. 신우는 입을 꾹 다문 채 저를 똑바로 보지도 못했어요. 그때 신우 남편이 나와서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말하더군요. 정말 죄송해요. 그땐 저희가 애 키워보질 않아서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몰랐다는 말, 그건 솔직히 핑계예요. 그땐 제가 남편을 통해서도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제발 늦은 시간에는 오지 말아달라고. 근데도 계속 왔죠?
그건 몰라서가 아니라 배려심이 없었던 거예요. 분위기는 더 이상 이어가기도 민망할 만큼 싸해졌고 어머님은 급히 저를 향해 댔고 이제 얼른 가렴 하셨죠. 그래서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네, 어머님. 또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꼭 전화주세요. 애 키워본 제가 필요한 물건은 알아서 또 사오죠. 앞으로도 자주 올게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저도 모르게 얼굴에 짜릿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님은 다시 본가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제가 신우에게 해준 복수의 깜짝 방문은 고작 2번밖에 못 됐네요. 사실 한 번 더 기회를 엿봤던 적도 있었는데 아이 울음소리와 신우 얼굴이 떠오르니까 제 손이 도저히 초인종으로 향하지 않더라고요. 예민한 아이를 키워본 엄마로서 그 고단함을 너무 잘 아니까 결국 복수도 그만큼에서 멈추게 됐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어머님과는 필요한 말만 주고받고 있어요. 예전처럼 어머님이 전화로 안부를 물으신다든가 가끔 반찬을 가져다 주신다든가 하는 일은 거의 없어졌고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지금은 이런 거리감이 차라리 속 편할 때도 있더라고요. 어머님께서 딸이 힘들면 온 동네가 떠나가게 속상해하시면서도 며느리인 제가 고생할 때는 그런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여주시지 않았던 게 정말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해요. 신우의 철없던 행동들, 적어도 2번의 서프라이즈로 확실히 전달은 했다는 점이에요. 물론 완벽하게 복수했다고 말하긴 어렵겠지만 최소한 저 혼자만 계속 참고 살지는 않겠다는 다짐을 지킨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오히려 신우가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게 있던 그 순간이 제게는 아주 큰 위안이 되었거든요. 이제는 다짐했어요. 앞으로 어머님이나 신우가 또다시 배려심 없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할 거예요. 싸움이 되더라도 그게 낫지 참고 넘기면 결국엔 제 마음에만 상처가 쌓이니까요. 사람들은 종종 말 안 해도 알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요. 말 안 하면 모릅니다. 특히 가족 사이일수록 더더욱요. 지금까지 저 혼자만 감정을 눌러가며 참았던 시간들이 아깝지 않다고는 못하겠지만 이제라도 제가 저를 지킬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어쩌면 저는 신우에게 한 방 날린 그날보다도 이렇게 스스로를 지키기로 다짐한 지금 이 순간이 더 통쾌한지도 모르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나라 사정도 참 시끄러운 시기지만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저처럼 가족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에 서서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기만 하지 말고 때로는 말하고 때로는 외치고 내 마음부터 지켜야 한다고요. 그래야 버틸 수 있으니까요. 다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저도 오늘처럼 제자리를 지키며 한 걸음씩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